안녕하세요. AI 토익 튜터 산타입니다. 2010년대의 마지막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구성을 바꿔서 RC부터 먼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파트 5 쉬웠습니다. 올여름에도 쉽게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품사자리 문제, 문법, 어휘 문제가 고르게 출제됐죠? 문법 문제도 인칭대명사, 전치사 고르기, 접속사 자리, 동사어형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출제됐고요. 관계부사 문제 정도가 어려웠어요. 파트 6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지문 주제나 길이는 보통이었는데요.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고 어휘 문제 중에 까다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파트 7도 어려웠습니다. 지문 길이는 보통이었는데 패러프레이징이 상당히 됐죠. 그리고 사실 확인 문제랑 추론 문제가 많아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중지문의 연계 문제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파트 5 주요 문제 2개만 보겠습니다. 접속사 자리 문제였죠. 이렇게 보기를 봤을 때 뭐가 다양하게 있으면 먼저 빈칸 앞뒤를 봐야 합니다. 빈칸 앞에 절, 빈칸 뒤에 절이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 없으니까 빈칸에 접속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A는 부사절 접속사, B도 부사절 접속사, C는 to 부정사로 뒤에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럼 A, B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죠? 해석을 해보면 앞절은 물품을 보낸다 뒤에 절은 결제가 된다입니다. 그럼 결제를 하자마자 물품을 보낸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접속사 자리 문제는요. 우선 문장 구조를 확인하고 만약 문장에 절이 2개 이상이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것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타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보면 이런 문제를 600점대 유저의 66.3%가, 700점대 유저의 75.8%가, 800점대 유저의 80.1%가 맞춥니다. 정답률이 꽤 높죠? 웬만하면 꼭 맞춰야 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어려웠어요. 우선 빈칸 앞뒤를 봅니다. 빈칸 뒤에 주어, 동사 있죠? 그리고 빈칸 앞도 한번 확인해보면 명사가 있어요. 스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네요. 문맥으로 봐서는 이곳에서 승객들이 환승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관계부사인 B밖에 없습니다. 관계부사의 특징은 뭐죠? 빈칸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이 앞에 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따라서 빈칸 뒤에 완전한 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빈칸 앞에 명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관계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타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문제를 600점대 유저의 51%가, 700점대 유저의 54.6%가, 800점대 유저의 56.3%가 맞춥니다. 정답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오늘처럼 파트 5가 쉬운 경우 이런 문제를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주 나오는 관용 표현들도 한 덩어리로 알아두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표현들은 파트 5, 6, 7에 골고루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기회에 아예 외워두시면 편리할 거예요. 오늘은 파트 6 문제도 하나 볼게요. 명사 자리 문제 같지만 사실은 어휘 문제인 것이 있었어요. 사실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의 3번째 호텔 개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보기를 보세요. 비슷하게 생긴 명사가 3개나 있습니다. 특히 A랑 B 중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A는 공터, 5개를 의미하고 B는 시작, 개통, 개시 또는 공석을 의미합니다. C는요? 솔직함, 열려있음 같은 뜻이죠? 정답은 B였습니다. 이렇게 품사가 같아도 어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파트 5 대비 전략을 알아볼까요? 우선 어휘 학습 시에는요, 의미와 쓰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혼동 어휘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어울려 쓰이는 표현들은 한 덩어리로 학습하셔야 하고요. 문법의 경우 빈출 문제 유형은 마스터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의 취향 유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향 유형 진단은 산타가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해드리는 거 아시죠? 또 산타가 매달 올려드리는 후기 영상 참고하셔서 파트 5 빈출 유형 파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파트 7 대비 전략입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ndicate, mention, true처럼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푸실 때는요, 지문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각 문장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요약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기와 비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파트 7에서는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정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정확히 읽어서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함정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LC 시험 난이도 살펴봅니다. 산타가 분석한 LC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였습니다. 파트별로 보면 파트 1은 하, 파트 2는 중, 파트 3는 중, 파트 4는 중상 정도였네요. 파트 1은 항상 나오는 사진과 표현들이 나와서 쉬웠어요.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을 그대로 묘사한 표현이 정답으로 출제되었고, 함정 표현도 많지 않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파트 2는 간접 답변 비중이 절반 정도였어요. 하지만 간접 답변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또 후반부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웠어요.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파트 3는 문제나 보기 길이가 평소와 비슷했고요. 패러프레이징이 좀 됐지만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지난달만큼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파트 4는 파트 3보다 문제나 보기 길이가 길었고 속도도 상당히 빨랐어요. 패러프레이징도 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파트 4를 다 듣고 나서 지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파트 1 사진과 빈출 표현 살펴볼까요? Some diners are sitting next to a window. A man is examining a menu. The sofas are unoccupied. A lamp is placed on a table. A staircase leads to the upstairs. 파트 2의 간접 답변 패턴들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 돌아오냐는 웬 의문문에 The patient is coming at 1 o'clock.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진료 예약 시간을 제시하며 그 시간 전에 돌아온다고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검은색 셔츠가 어울리는지 흰색 셔츠가 어울리는지 묻는 선택 의문문에 Are they the same price? 라고 반문했어요. 판단을 하는데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LC 대비 전략 알아볼까요? 파트 1은요, 빈출 표현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꼭 사진을 파악해 두셔야 해요. 파트 1 디렉션이 나오면 바로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하세요. 파트 1은 대체로 쉽게 출제되지만 방심은 하시면 안 되겠죠. 파트 2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의 패턴을 익히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하려고 물어봤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봤는지, 의견을 구하려고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니까요. 파트 3와 4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는 거 알고 계시죠? 보기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 보기도 읽어두세요. 의도 파악 문제는 보기까지 읽어둬야 들을 때 맥락을 바로 파악하고 정답도 고를 수 있습니다. 토익 최신 경향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24일에 업로드되는 특별학습을 기대해주세요. 올해 마지막 토익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